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침체가 있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도의 IMF, 이때도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죠.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이렇게 조정을 받는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를 봤을 때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고 또다시 떨어진 가격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우상향하고 앞으로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이 조금 조정을 받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만나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어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러한 부동산의 가격에 반등을 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공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제 공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PF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려고 해도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택 공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좀 나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서 이제 부동산이 반등하기란 쉽지가 않겠고요. 지금 부동산의 규제책들 그리고 완화책들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고 하죠.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의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랑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까지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수순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모르고, 다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지금까지 느꼈다시피 부동산의 가격이 큰 출렁거림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있었지만은 추후에는 이제 우상향을 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부동산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도 접해 들으면서 예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들, 일부의 분들의 생각처럼 더 긴 침체기, 장기화, 또 이렇게 침체기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내수 경기와 세계 경기가 지금 현재 좋지 않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극복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인구도 감소한다고 하고 뭐 일본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는 제가 부동산을 했던 수년 전,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마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그 핵심적인 그 중심지에서 떨어진 3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지만은 가격의 하락이 컸습니다. 하지만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이제 방어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됐을 때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세컨하우스 그리고 펜션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도심, 핵심지의 부동산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도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여러 채의 부동산보다 한 채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을 취득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까지 내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죠. 일반 같은 경우에 뭐 법인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물론 자산의 흐름을 만들고 자산을 하나 두 개씩 늘려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자산을 늘려가는 거를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하게 됐을 때는 욕심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했을 때도 제가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에는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1억밖에 없는데 2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거나 2억짜리 토지를 사고 싶고 상가를 사고 싶었을 때 무리한 대출을 한다거나, 내가 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입지 분석이나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런 욕심에 의해 가지고 많은 실패를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가장 실패를 했던 경험은 뭐냐면, 정확한 입지 분석을 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나도 빨리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최근에 부동산 3년장 같은 경우에 폭등의 장이 3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오르는 부동산의 가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나도 사야 되는데 이 부동산들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가니까 그런 군중 심리, 그리고 욕심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을 샀죠. 그리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하신 분들은 버티면 언젠가 그 가격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회복하고 물가 상승률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내할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됐을 때는 시간조차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계약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는 그런 물건들이 이제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경매 물량으로 나오고, 그런 경매 물량들을 싸게 또 누군가는 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입지. 많은 전문가분들, 진짜 뭐 검증된 전문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역세권 중요하고, 그리고 학군 중요하고, 그리고 직주 근접,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행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싸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격을 싸게 사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싼 가격에 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올라가는 가격 대비해 가지고 차익을 남기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가격이 싸다고 무작정 샀을 때는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부동산을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구가 모이는 곳,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모이는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확충되고 자본들이 자꾸 유입되고, 그리고 투자들이 자꾸 유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입지를 중요한 것을 내가 처음에 부동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지역들을 살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간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다닐 때마다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 그리고 실거래 가격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어떻게 가격이 흘러왔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을 이제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실거래 가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의 부동산 가격도 내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세, 그리고 물량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너무 인터넷 시대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임장기라든가, 그리고 뭐 입지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제 올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입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느낌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1년 전에 갔던 그 부동산 신도시하고 2년 전에 갔던 신도시하고 5년 전에 갔던 신도시하고 느낌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귀찮죠. 현장 가면 귀찮고 부동산의 입지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예를 든다면,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수 있어요?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뽀뽀를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런 과정들을 책으로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실수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이제 온전한 사랑 그리고 가족 그리고 부모님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알아가는 건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른들이 항상 부모님한테 잘해라 잘해라 얘기하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제 40살이 넘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60세가 훨씬 훌쩍 넘어 보니까는 어머니의 그 소중함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로 아무리 얘기해주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알고 올고지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정말 나만의 노력 그리고 현장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아마 유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도 많겠지만 제 영상을 19년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1주택자가 지금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이 1주택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집이 한 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한 채만으로는 부자가 되고 내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이 집이 1억에 사서 10억이 오른다고 해도 어차피 이 집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집을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집을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에서 이제 투자를 하나 두 개씩 연계하는 그런 디딤돌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자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하락장 그리고 침체기가 지속해서 계속 온다면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3년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에 떠는 그런 시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회들 중에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입지가 상대적으로 외곽지에 있는 그런 부동산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월세의 흐름, 현금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당연히 소형 주택들을 사가지고 월세를 주면 현금의 흐름을 만드는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1주택에 있다면 이제 경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규제 지역들이 해제되게 된다면 청약이나 미분양, 미계약 물량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조정기, 침체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많은 전문가 분들도 이 침체기가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이제 이 침체기를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침체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는 제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결론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침체기가 오래 갈 것이다 또는 이 침체기가 금방 극복될 것이다 이거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탠스가 틀려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기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고 그리고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또 다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침체기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제 한쪽 측면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양쪽의 얘기들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침체기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침체기의 기간 속에서 큰 기회가 올 거고 그 기회를 맞는 사람들은 아마 그 반등 시점 이후에 아주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진심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삶,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공유할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들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